왜 송영길이 인천놈이 말이야 부산에 가서 막 신공항 만들자고 하느냐. 저는 부울경 경제가 새롭게 고부가치에서 하는 걸로 업그레이드 되려면 정말 공항이 필요하고 애매하게 V자 나눠놓고 고양이 그려놓고 호랑이라고 주장하는 거와 똑같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금정산 올라와서 보면 뻔히 알고 이번 아마 검증 결과도 시원하게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 결정을 해서 이 정부가 책임 있게 이걸 해결해야 된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왜 가덕신공항이 유일한 대안인지. 인천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변화시키는데 인천국제공항의 존재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의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제대로 된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덕도로 가야지만이 관문공항이 되는 겁니까? 이 김해 공항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 V자로 놓게 되면 활주로 때문에 공간이 줄어들어서 한 7만 톤? 뭐 이렇게 줄어든다는데 이게 동네 공항이지 이게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이게 되겠습니까? 가덕도로 가야 한 60만 톤 이상이 확보가 된다 그래요. 최소한 그 정도 확보될 필요가 있고 또 추가 건설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KTX가 들어오면 이제 KTX가 거제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또 부산 신항이 있기 때문에 트라이포트로서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덕신공항, 그죠? 안정적인 흑자 경영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송 의원님? 인천공항 처음에 만들 때요 누구도 저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이 부울경이라는 이 800만의 전남까지 합치면 1000만의 이런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이 640만 인구인데 실제 승객은 6,600만 명이 1년에 거의 10배, 정주 인구의 10배가 되고 있고 홍콩도 740만인데 실제 패신저는 7,500만이 넘어요. 거의 10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부산이라는 데가 이 동북아 해양 중심 도시로 발전하게 되면요. 얘가 1000만이면 고박이 처음에 1억 명 아닙니까? 1억 명. 근데 지금 김해 신공항 만든 게 2,900만? 이 정도로 해가지고 게임이 되겠어요. 이 공항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고 특히 부울경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절대 필요한 거죠. 인천 지역의 경제적 도약, 뭐 부흥과도 인천공항은 떼내야 뗄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표는 구체적으로 저 GRDP가 확실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앵커 기업들을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인천공항 덕분입니다. 한 예로 지금 우리나라 최고 잘 나가는 기업이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5개 신수종 사업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 제가 보니까 바이오를 가져야겠다 해서 만났더니 이미 기흥인가 어디에 다 허기로 다 설계도까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제가 적극 설득했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인천국제공항이었고 현재 삼성바이오가 연봉 6천만 원, 평균 연령 29세, 남녀 비율 5대 5인데 현재 2,4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500명을 더 추가로 뽑습니다. 거기에 셀트리온도 지금 추가 투자하고 있죠. 동아제약, 일본 아지노모토를 제가 유치했는데 세계 최고의 BT 산업단지가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천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고 그다음에 하나금융타운이라고 우리나라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본부를 청라에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엠코 테크놀로지, BMW, 월드뱅크, 세계 녹색 기후기금 다 공항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울경 경제가 새롭게 고부가치에서 하는 걸로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 정말 공항이 필요하고 그 당시 시장님의 그 능력이 출중하셨지만 그래도 그 배후에는 인천공항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아니 저런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진짜 참 답이 없다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발전이 참. 그래서 오랫동안. 이번에 정말 해야 되고 늦었습니다. 만시지탄이고요. 왜 송영길이 인천놈이 말이야 부산에 가서 막 신공항 만들자고 하느냐. 인천공항이 뭐 피해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윈윈하는 거다. 이걸 배후 경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쪽에 500만 도시인데 그것도 하고 잘 우리는 또 우리 나름 이걸 자꾸만 기회비용이나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그 시각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논리로 박근혜 정부가 저거 애매하게 V자 나눠놓고 내 주장은 저 고양이 그려놓고 호랑이라고 주장하는 거와 똑같고 동네 공항 확장해놓고 이거를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이낙연 국무총리 때 구성이 됐잖아요. 당 대표가 된 후에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예. 이낙연 대표님 만나서 또 제가 이야기를 또 했고 또 그제 국무총리님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그 산에 올라가서 어디 금정산 올라가서 보면 뻔히 알고 돛대산 가보셨으니까 보면 예. 느낄 수 있는 거고 예. 이번 아마 검증 결과도 시원하게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것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지만 기속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어차피 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 결정을 해서 예. 이 정부가 책임 있게 이걸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걸 강력히 주장하고 마지막 있습니다. 결정을 하는 키맨은 또 따로 있다. 아니 일단 이낙연 대표님께서도 예. 본인이 총리 시절에 만든 검증이고 예. 또 당 대표로 약속을 했으니까 예. 저는 정치적 결단을 강력히 해서 당정 협의를 요청하고 하고 예. 아니 김종인 당 대표도 만나서 여야 간에 이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네. 정치력을 보여야 될 때다 이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송 의원님의 허심탄회한 시원한 말씀.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한 이야기를.